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40강까지 전체 리뷰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오늘 삶의 지혜의 주제와 관련된 20강을 오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강 제목만 읽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섯 번째 로쿠꺼 법칙,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 다섯 번째, 얼음이 녹으니 봄이 올까? 봄이 오니 얼음이 녹을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얼음이 녹으니 봄이 옵니까? 봄이 오니 얼음이 녹습니까? 봄이 오니 얼음이 녹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얼음이 녹는 것을 보고 봄이 오겠구나 하는 그것도 맞지만서도요, 본질은 봄이 오니 얼음이 녹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현상과 본질이 있는데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차가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을 앞에서 끌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에게 채찍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우리는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이 필요하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답을 찾지만은 성공자들은 어떤 원리를 찾는다. 비법은 없습니다. 비법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원칙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고요. 여덟 번째 로쿠꺼 법칙은요, 더 채울 것인가 좀 비울 것인가 였습니다. 존재는 그 존재의 기능에 의해서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컵이라는 이 존재는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 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컵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으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컵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방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도 그 빔으로 인해 가지고, 비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빔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도 인간도 자연 또는 우주의 일부분이니까 인간도 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어 있어야지만이 거기 안에 다른 사람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예. 인간이 뭔가 꽉 차 있으면은 거죠. 그러면은 좀 비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식은 덧셈이지만은 지혜는 뺄셈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지식도 중요하지만서도 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비우는, 채우고 나면은 좀 비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로쿠꺼 법칙은요, 보는 대로 믿는 걸까 믿는 대로 보는 걸까 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는 대로 믿죠. 보는 대로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 대로 보기도 하거든요. 시 두 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결과를 얻는다. 시 두 개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얻는 결과는 이미 보는 시각 속에 잉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과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보는 시각 속에 이미 얻는 결과가 잉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대로 본다는 거죠. 믿는 대로. 그럼 믿는 대로 보고 보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결과가 얻어진다. 달리 말씀드리면 믿는 대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바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1번째 로쿠꺼 법칙은 육체의 리셋인가 마음의 리셋인가 였습니다. 이 주제는 누군가가 저한테 세븐 헤빗이라는 강의를 듣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디톡스는 육체의 리셋이라면은 교수님이 하고 있는 이 세븐 헤빗은
마음의 리셋이다.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제가 주제를 잡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죠. 양자역학의 핵심은 그 우주 만물의 창조의 원리가 그 입자성과 파동성인데, 입자성과 파동성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정신은 그죠, 파동이죠. 그런데 현실은, 물질은 입자죠. 그런데 그 파동이 입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생각대로 되어진다. 그것을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색은 물질입니다. 공은 정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질이 정신이 되고 또 정신이 생각이 현실, 물질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불교와 양자역학은 같다라는, 이렇게 그저 옛날에 성철 스님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심신상관의학이라 해가지고요, 마인드 바디 커넥션 메디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마음과 몸과 마음이 서로 같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로쿠크 법칙은요, 바로 실행할 것인가 먼저 계획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함이란 생택지배리의 얘기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완벽함에 가까운 워딩 중에 하나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행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라 그랬어요. 실행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행을 하라. 대부분 사람은 실행을 계획도 하지 않고요, 계획을 실행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두 번 창조가 된다는 이 투 크리에이션의 원칙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집이 그냥 지어졌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상상을 하고 설계도가 나오고 나서 지어졌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정신적 창조가 먼저라는 거죠. 정신적 창조가 실제적인 창조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두 분의 창조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은 정신적 창조를 잘하는 사람이 실제적 창조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행을, 계획을 하는 것은 정신적 창조고요, 그 정신적 창조 따라 실행을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인 창조이거든요. 대부분 사람은 실행을 계획하지도 않고 계획도 실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로 실행할 것인가 먼저 계획할 것인가, 먼저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상세하게 계획을 할수록 이쪽에 실행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4번째 로쿠크 법칙은요, 외적 성격인가 내적 성품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성격과 성품 같은 듯 좀 다르거든요. 성격은 좀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 이미지나 스킬, 이런 것을 뜻하고, 성품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용기나 신뢰나 정직이나 이런 것과 같은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나무로 비유를 드리면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성품이고, 드러나 있는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성품에 더 치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성격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성격이라고들 많이 대답들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때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네, 별로 표가 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어떨 때 표가 나겠습니까? 심한 바람이 태풍과 같은 심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죠, 잘 쓰러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는 쉽게 쓰러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품은 역경 속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성품은 역경 속에 드러난다. 성품은 다른 말로 인격이거든요. 인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 성격도 중요하지만 내적 성품을 이렇게 잘 기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15번째 로쿠크 법칙은 설득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였습니다. 설득과 설명 좀 다르죠. 설득은 설하여 말하여 득합니다.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뭔가 말을 하는 것을 이걸 설득이라 그래요. 설명은 설하여 말하여 명하게 한다, 밝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을 이걸 설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설득할 것인가, 있는 그대로 설명할 것인가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내 욕심이 과해서 과하게 설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길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득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설득도 필요하죠. 어떤 때는. 설득은 뭡니까?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것. 담배 태우면 나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끊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또 설득을 이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16번째 록쿠크 법칙은 행복에서 웃는 걸까, 웃기에 행복한 걸까 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겠습니까? 예. 아이들은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인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는 반면에 어른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한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냐면은 그랜트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 대학교 이 교수가 그쪽에 만들어낸 보고서인 행복의 조건에 의하면은요, 미국의 그랜트 백화점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장기간의 이 역학조사를 한 것인데, 거기에 의하면은 80세의 건강과 행복은 50세까지 갖춰준 이 7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성숙한 방어 기제. 그러니까 남들한테 막 부정을 하고 말이죠. 투사하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방어 기제가 아니고, 뭔가 자극에 대해서 좀 유머로서 넘기고 성화를 시키고 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육입니다. 교육. 평생 교육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적당한 음주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또 적당한 체중을 이야기했고요. 적당한 체중.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했어요. 규칙적인 운동. 7가지였는데요. 이 중에 5가지가 있는 사람은 80세 때 행복할 가능성이, 5가지 이상인 사람은 50% 이상이 행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3개 이하밖에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번째 록쿠크 법칙은요, 승패인가 성성인가 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기적입니까? 장기적입니까? 장기적이죠. 하시는 일은요, 대부분 일도 장기적이죠. 장기적인 관계에서는요, 성승만이 장기 지속 가능한 유일한 패러다임이다라고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좀 져주고 말고 패승 또는 내가 이기려는 그죠. 단기적인 관계에서도 항상 성승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지만서도,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성패든 패승이든 그죠.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서도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것은 성승밖에 없다는 거죠. 예. 남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이 진정 승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져주고도, 친구를 이기면 친구가 적이 된다니까, 친구한테 져주고도 친구를 얻게 되면, 내 목적이 친구를 얻는 것인 것 때문에 져주고도 그게 승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성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의도로 했던 강의고요. 21번째는 누울 것인가 걸을 것인가 였습니다. 이 강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제가 했던 강의입니다. 또 우리 신체는요, 걷기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력학 제2의 법칙에
엔트로피 힘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의 이 힘은요, 모든 것은 가만히 두면 무질서 상태로 가고, 저게 무너진다는 거죠. 예,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뭐, 이렇게 시설, 물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꾸 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예, 이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야지만이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울 것인가 걸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어쩌면 쉬운 것보다는 좀 어려운 거죠. 남들이 가는 길보다는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지혜 21번째 로쿠크 법칙 누울 것인가 걸을 것인가인데 그 리뷰 4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강을 리뷰를 했는데요. 나머지 10강을 더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네요. 부득이하게 그 마지막 45강까지 해가지고 리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